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구경. 네, 키워드를 통해서 우리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찍고 15초, 샵 엑스레이도 인공지능입니다. 우리 보통 병원에서 엑스레이를 찍고 나면 환자들이 조금 밀려 있을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의사가 보고 우리 병이 있는지 판도가 하는데 아무래도 시간이 조금 걸리지 않습니까? 하지만 이제는 15초면 땡이라고 합니다. 의사 대신에 우리 인공지능이 판독을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와, 이거 어쩔 때 큰 병원 가면은 찍고 나서 다음 예약자 볼 때도 있고 엄청 그렇던데. 오래 기다려야 되죠. 네, 인공지능이 엑스레이 판독까지 이제 하게 되는군요. 이게 자세한 내용 좀 알아보고 싶은데요. 네, LG CNS가 의료 인공지능 스타트업 회사가 있습니다. 루닛이라는 곳과 손을 잡고서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해서 공공보건 의료 질을 높이기 위해서 좀 노력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두 업체가 우선 클라우드 플랫폼에서 인공지능 기술로 의료용 엑스레이를 찍어서 15초 만에 판별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LG CNS가 클라우드 구축과 이 운영을 맡고요. 루닛이 인공지능 활용한 엑스레이 영상을 분석하는 기술을 이제 내놓았는데 그걸 두 개를 합치는 거죠.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AI하고 의료계의 어떤 협업은 상당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어차피 그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는 것이지만 사실 의사마다 좀 주관적으로 판단하는 기준이 조금은 다를 수 있거든요. 그래서 빅데이터화 해서 가장 확률이 높은 쪽으로 아마 이 인공지능이 제안을 해주면 최종 판단은 의사가 하겠지만 어쨌든 오진의 확률을 상당히 낮출 수가 있을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어떤 연구 결과라든지 기술 같은 게 빠르게 업데이트돼서 아마 최신 기술과도 이렇게 협업이 가능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소프트웨어가 지난해 8월에 식품의약품안전처 인허가도 받았고요. 앞으로 뭐 결핵, 폐렴, 기흉 같은 다른 폐 질환에 대해서도 인허가를 받는다고 하니까 뭐 지금은 조금 낯설 수 있지만 10년 안에 이 인공지능 기술을 활용한 의료업계의 어떤 그런 사업들은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LG CNS가 우리 생활에 유용한 신기술을 참 많이 개발하는 것 같은데 관련 업계의 현황은 어떤지 LG CNS는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갖고 있을까요? 지금 그 SI 기업들이 눈독 들이고 있는 파트는 기존에는 그냥 일반적인 시스템만 만들어줬는데 이미 그런 시스템은 다 깔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AI 같은 새로운 기술들을 접목시켜서 시스템의 질을 높이는 거고요. 또 한 가지 아주 중요한 메가 트렌드가 이제 클라우딩으로 이해하셔야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반도체 시장이 1분기 굉장히 지금 어려운 상황을 처해 있는데 그것도 클라우딩 때문이거든요. 작년 지금 전 세계 스마트폰 시장 5% 정도 줄어들었고요. 중간 시장은 15%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과거에는 이제 스마트폰에 좀 디램이라든가 낸드를 많이 팔았는데 그거보다는 지금 시장을 이끌어나는 건 클라우딩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가지고 다니는 것이 아니라 구름같이 띄우는 시대죠. 그럼 띄우기 위해서는 서버 컴퓨터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필요해요. 이 서버 컴퓨터 기업에 그간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반도체를 많이 팔았죠. 그런데 이 기업들이 지금 미중 간의 무역 분쟁이 많아지게 되니까 이 설비 투자를 좀 줄이고 있고요. 작년 3분기 정도에 이 서버 컴퓨터를 만들 때 필요한 메모리를 엄청나게 많이 구매를 해놨어요. 그런데 이제 시황 투자가 좀 안 좋으니까 우리 1분기 정도라고 하면 기존에 재고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재고가 있는 상황에서 반도체를 산다고 하니까 저가에 사는 거죠. 그래서 지금 반도체 가격이 엄청나게 지금 내려가고 있고 그래서 지금 우리나라 경제가 어렵다 언론에 항상 이런 보도들이 나와요. 지금 이 SI 기업들도 이 시장을 눈독 들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이 데이터 센터를 대여하는 기업이 아직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서비스를 누가 하냐? 우리가 얘기하고 있는 SI 기업들, 삼성 SDS, LG CNS, SK CNC, 그 다음에 KT라든가 유플러스 같은 통신사들이 그 역할을 진행하고 있고요. LG CNS도 해외 기업들과 함께 이 기업에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아마존 웹 서비스와 함께 이런 서비스들 진행을 해서 실제로 지금 1550 전환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아마존이 보유하고 있는 이런 어플리케이션을 클라우딩으로 전환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공동으로 개발한다, 국내에 도입을 한다 이런 시도들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클라우딩 서비스를 이끌어 나가는 기업들이 미국 기업이라고 하면 팡이 이 사업을 주도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는 통신사와 SI 기업이 클라우딩 서비스를 주도해 나아간다라고 이해하시면 이 부분이 업계 큰 비전으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들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다음 해시태그 살펴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짠!
샵 취준생 맞춤 서비스, 샵 실시간 채용 정보입니다. 요즘 기업들마다 인재 발굴을 위해서 노력들을 굉장히 많이들 하고 있는데 LG그룹도 마찬가지라고 합니다. 예전에는 알아서 준비하고 알아서 내라고 했는데 이제는 뭘 준비할지 그리고 뭘 낼지를 실시간으로 다 알려준다고 합니다. 이 취준생들이 몇 군데씩 원서를 쓰다 보면 자칫 놓치는 부분이 확실히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는 진짜 좋은 서비스가 아닌가 싶네요. 근데 취준생 맞춤 서비스 이거 자세한 내용 한번 알아볼까요, 전쌤? 그러니까 사실 취준생 입장에서는 그 워낙 열심히 보고 있지만 또 놓치는 그런 회사들이 있거든요. 유심히 살피지 않으면. 그러다 보니까 LG 같은 경우는 이거를 좀 일원화 해가지고 채용 공고를 한눈에 볼 수 있게끔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계열사마다 사실은 그 입사 지원서가 다 달랐는데 여기는 표준화 해가지고 중복 지원한다고 하면 입사 지원서 그냥 불러오게 해가지고 약간의 수정을 통해서 바로 낼 수 있게끔 해놨고요. 그리고 이 채용 공고 자체도 한눈에 볼 수 있게끔. 그리고 요즘 모바일 시대다 보니까 뭐 휴대폰이나 태블릿 활용해서도 언제든지 시시각각으로 볼 수 있게끔 해놨기 때문에 뭐 이제는 직접 찾아 들어가서 회사 계열사마다 하나하나 살펴볼 필요 없이 이 통합 채용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LG 계열사는 언제 어떻게 나는지를 한눈에 좀 알아볼 수 있게끔 해서 취준생들에게는 뭐 굉장히 또 편리하게 다가가는 게 아닌가 싶고요. 사실 요즘엔 기업 공채가 많이 줄어들죠. 그리고 시시각각으로 좀 사실은 채용을 내 가지고 뽑는 편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잘 활용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이번엔 취업에 관해서 1도 모르는 제가 초보 취준생들을 대신해서 물어봐 드리는 시간입니다. 제가 질문 드릴 내용은 아까 지금 저희가 얘기하고 있던 내용에서 좀 연장되는 내용인 것 같은데요. 기업 그룹별로 지원을 이렇게 또 서비스 이런 것들이 있다고 이제 저희가 생각을 할 때 전자를 들어가겠다 그러면 삼성전자, LG전자 이렇게 준비를 하는 게 나을지 아니면 같은 그룹 계열사는 좀 같이 준비하는 것도 도움이 될까요?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주로 오늘이 지금 IT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컴퓨터 과학을 전공했던 친구들은 주로 한 4가지 정도 타겟팅을 합니다. 첫 번째가 우리가 오늘 얘기하고 있는 전통적인 SI 기업들이 있고요. 네. 그다음에 삼성전자 같은, 삼성전자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제조업이잖아요. 그렇죠? 제조업에서의 S 직군을 뽑죠. 소프트웨어 엔지니어를. 그다음에 세 번째가 금융 IT를 뽑고 그다음에 이제 내가 게임과 포털 기업들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러면 이제 본인의 과거 공학 프로젝트들을 좀 연결 지어 보는 거죠. 내가 만약에 인베디드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다. 인베디드라든가 하드웨어 디바이스에다가 이제 소프트웨어를 올리는 작업으로 이해할 수 있는데 그런 프로젝트를 많이 진행했던 친구들은 삼성전자의 DS, 반도체 부분이나 삼성전자의 CIM 같은 파트, 그다음 현대모비스, 현대자동차 이런 직군들을 타겟팅을 하고요. 그다음에 내가 학부 시절때 보안 쪽으로 만약에 프로그래밍을 많이 배웠다. 이런 친구들은 지금 보안이 아주 중요한 이슈가 이제 금융 쪽이기 때문에 금융 쪽을 타겟팅을 하고 전통적인 웹베이스하고 데이터베이스를 연동지어서 시스템을 설계했던 친구들은 이제 SI 기업에 도전을 하게 돼요. 그런데 중요한 건 이런 친구들도 내가 만약에 뭐 카이스트다 이런 좀 우리나라 주요 대학들에서 이제 인베디드 프로젝트들 경진 대회 같은 걸 하는데 거기서 내가 로봇 공모전에서 대상을 받은 친구들도 재학생들도 실제로 금융 IT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취업 준비 자체가 너무 어렵기 때문에 내가 갖고 있는 역량을 최대한 많이 펼치는 작업이 필요하고 그런 관점에서 기회를 엿보는 거죠. 공채가 점점 사라지고 있는 추세인데 채용 인원이 적다 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지원할 수 있는 개수가 많아질 수 있게끔 시스템이 좀 흘러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번엔 내일은 영어방입니다. 오늘 소개한 기업의 제품 중 한 가지를 캠퍼스 특파원이 판매를 하는 건데요. 오늘 효주 학생이 선택한 제품 어떤 건지 지금부터 소개해 주시죠. 네, 우선 설명하기에 앞서서 이 제품이 기업을 대상으로 한 제품이기 때문에 다들 기업의 실무자라고 네. 생각하시고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우선 일단 기업을 운영하시다 보면은 굉장히 다양한 거래들이 존재를 하는데요. 그리고 그 거래들은 보통 은행과 같은 중간 업체를 통해서 진행이 됩니다. 그리고 그 진행되는 과정에서 누구나 한 번쯤 혹시 이 문서가 위조되진 않았을지 혹은 변조되지 않았을지 중간 과정들이 어떻게 처리가 되는지 궁금하신 분들 계셨을 겁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 저희 블록체인 기반 플랫폼 모나체인을 추천드립니다. 모나체인은 블록체인에 기반해 있기 때문에 정보를 일단 쉽게 변경을 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어디서 어떻게 정보가 이동하는지 그 흐름을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보를 관리하는 입장에서는 이전보다 훨씬 용이하게 관리를 할 수 있겠죠.
그리고 또 저희 모나체인은 디지털 인증의 국제 표준이 DID를 기술로 사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블록체인과는 다르게 다른 시스템이나 그리고 서비스와 연계가 좀 유용합니다. 그리고 그렇기 때문에 좀 더 고객을 지향하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데요. 정보를 쉽게 변경하지 못하고 흐름을 쉽게 추적할 수 있기 때문에 기존 고객이 다른 회사에서 정보를 받아서 또 다른 회사한테 전달하는 그런 체계에서 정보 이해자들끼리 바로바로 전달이 되는 서비스를 제공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는 현재 20여 개의 국내외 은행들과 함께 진행한 프로젝트를 통해서 업무 관련 모의 테스트를 이미 마친 상태고요. 그리고 국내 기업으로는 유일하게 세계 최대 블록체인 컨소시엄과 파트너십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최근 기업들 사이에서 떠오르는 블록체인 플랫폼 아직 어떤 것을 선택해야 될지 고민이시라면 저희 LG CNS의 모나체인을 선택해 주세요. 네, 잘 들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첫 PT인데도 그래도 너무 긴장 많이 안 하시고 잘 네. 하신 것 같은데 다들 구매할 의향이 있으신지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신영 씨 굉장히 설명을 네. 간단 명료하게 잘 해준 것 같아요. 네, 귀에 네. 쏙쏙 들어오게. 그래서 뭐 사실 제가 들으면서도 뭐 이게 어디에 필요한 건지 그런 것도 궁금했는데 그것도 얘기해줬고요. 정보 관리에 용이하다. 네. 그리고 다른 기업들과 좀 비교했을 때 이게 뭐가 더 낫지도 궁금했었는데 뭐 20여 개국 맞아요. 해외 은행과 저도 그게 모의 확 테스트를 들렸어요. 거쳤고 또 국내 유일 뭐 그런 기능도 네. 있다 이런 얘기를 들으니까 이거 사용해봐야 될 것 같다 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제가 듣기에도 필요한 정보가 다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는데요. 상국이 형은 어떻게 보셨나요? 네, 뭐 제가 듣기에도 그냥 좋아 보였어요. 이런 평가 쉽게 안 나오는데. 오랜만인데요? 네, 오랜만인데요. 잘 모르는 거니까 좋아 보였어요. 어려운 내용이 아, 근데 되게 해서. 설명을 좀 되게 쉽게 잘 해준 네. 것 같아요. 네. 네. 전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는지. 뭐 저도 첫 발표 측은 상당히 잘했던 것 같습니다. 네. 도입이나 이런 부분은 상당히 쉽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근데 중간 이후에 좀 내용을 제가 놓쳤던 게 중복되는 내용이 많았고 프로그램에 대한 좀 소개 위주로 가다 보니까 이 기업 입장에서 이걸 구입하기 위해서 필요한 정보들이 조금 빠져 있는 것 같았고 중간 이후에도 좀 내용 자체가 필요 이상으로 길지 않았나 싶어요. 좀 이거를 섹션을 나눠가지고 좀 더 홍쌤이 늘 강조하시지만 두 갈씩으로 키워드 위주로 해서 하나씩 좀 더 풀어준 이후에 이걸 좀 결론을 내렸으면 어땠을까 하는 약간의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네. 홍쌤께서는 어떻게 들으셨나요? 사실 기업은 야 블록체인 요즘 뜨니까 이걸 한다 그런 식의 관점보단 과거에 이런 기관을 대체했던 다른 신용 인증 기관 대비 이 서비스를 썼을 때 신뢰성은 얼마나 올라갈 것이며 그다음에 가격적인 부분은 비용은 또 얼마나 절감이 될 것이며 수수료가 그다음에 또 이거를 이 낯선 서비스를 우리 기업에서 처음으로 시도했을 때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애프터 서비스 그러니까 문제점이 생겼을 때 이 클레임을 대응할 수 있는 대응 방법 그러니까 이 세 가지 키워드가 함께 나와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없는 상황에서 그냥 서사 구조로 쭉 이 서비스를 풀어 나아가서 설명만 하게 되면 판매하는 입장에서는 셀링 포인트를 잡기가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한테 영업 피트를 할 때는 항상 그런 고민을 하세요. 자, 내가 지금 이 제품과 서비스를 팔아야 돼. 그러면 이 구매 의사결정권자는 과연 어떤 부분을 제일 걱정할까? 어떤 부분에 가장 신경을 많이 쓸까? 그 포인트가 이제 여러분들이 팔아야 돼 이제 그 PT의 핵심이 되거든요. 그럼 그 핵심을 좀 키워드로 잡고 발표를 좀 구조를 먼저 잡으면 보다 체계적인 발표가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번엔 실전 면접 기출 문제를 풀어보겠습니다. 상국영. 네, 기출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즘에 뭐 IT 업계가 한편으로는 또 각광을 받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또 전망이 없다는 소리도 들리거든요. 네, 왜 그렇게 들리는지 한번 본인의 생각을. 네. 얼마 전에 뉴스에서 접한 바로는 국내에서 IT 기업, IT 산업의 양극화가 굉장히 심하다고 들었어요. 자동차나 컴퓨터, 핸드폰과 같은 기술을 가진 제조직은 좀 굉장히 각광을 받고 있지만 그 외 소프트 업계에서는 엄청난 박봉에 그리고 좀 직원들 대우가 열악한 상황이어서 지원을 그쪽으로 많이 안 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부분이 IT 기업에서 전망이 좀 어둡다고 말하는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 업의 특징을 좀 여러분도 아셔야 되는데 이 IT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 아직도 핵심은 기존 서비스인데 그냥 일반적인 인력 베이스의 서비스가 진행이 되고 IT 유지 보수가 이루어지니까 요즘 SI 기업들도 하청을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얘기하는 LG CNS도 마찬가지고 다른 대기업들, SI 기업들이 중소기업들에게 이 시스템을 또 외주를 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하청 기업에서 업무를 수행하게 되면 연봉이 좀 박봉이고 업무 자체가 아주 루틴하게 흘러가니까 IT 본연의 나의 경쟁력이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의구심을 갖죠. 그래서 가급적이면 큰 기업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지금 노력을 하고 있는 거고요. SI 기업들도 그런 자구책으로 여러 가지 서비스를 바라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작년도 SDS가 이제 처음으로 이제 SI 기업 최초로 매출 한 10조 원 정도 될 거다 이런 예측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는 아까 우리가 얘기했던 블록체인, AI 그리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클라우딩 이런 서비스를 통해서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겠죠. 그래야지 SI 기업들에서 일하는 여러분들이 더 큰 기술적인 발전을 꾀하게 될 것이다 라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하시고 저는 도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의 기업은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1위 기업 소만사입니다. 1997년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이라는 뜻으로 창업, 이와 함께 개발자, 엔지니어, 영업 등 모두 손잡아 회사를 이룩한다는 의미의 소중한 만남을 사랑합니다라는 뜻도 갖고 있는데요. 악성 코드, USIT 차단 솔루션, 개인정보 전수 검사 프로젝트, 개인정보 유출 현황 분석 제품 등을 개발 판매하고 있습니다. 국내엔 삼성과 LG, SK,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산업통상자원부, KB은행, 신한은행 등 2,000여 개 고객사를 보유하고 있고요. 각종 정보 보호에 기여한 공으로 산업포상과 장영실상, 대한민국 소프트웨어 대상 등을 수상했습니다. 2006년 미국 캘리포니아 실리콘밸리에 현지 법인을 설립, 이후 남미 지역을 대상으로 정보 유출 방지 솔루션 레퍼런스를 구축한 소만사는 20년간 업그레이드된 솔루션과 2,000여 고객을 섬기며 체득한 서비스 노하우로 실리콘밸리처럼 100발의 직원이 활기차게 일하는 기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기업 소만사는 취업을 부탁해서 처음 소개하는 기업인데요. USIT 차단 프로그램인 웹키퍼로 굉장히 유명하더라고요. 네, 유겸 학생은 웹키퍼 아니면 소만사라는 이름을 들어본 적 있나요? 아니요, 저는 이번에 아예 처음 들어봤는데 네. 진짜 그런 분야에서 되게 유명한 기업이더라고요. 그렇죠. 악성 코드 정말 이런 것들 너무 짜증나잖아요. USIT 맞아요. 같은 경우. 네, 상국이 형은 어떻게? 네, 여기가 이제 또 웹키퍼로 유명한 회사인데 네. 제가 또 유튜브에서 골키퍼로 유명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간접 홍보를 하시나요? 네. 구독 안 하신 분들 요새 꼴이 형. 그러면 이 시간 소만사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빅데이터부터 볼까요, 전쌤? 네. 네, 소만사에 관해서 지난 1년 동안 1,120여 건 정도 언급이 됐습니다. 언급량이 뭐 거의 없는 거죠. 네, 그래서 연관어 보면은 글로벌, 솔루션, 정보, 개인정보 보호, 프라이버시, 제품, 보안, 네트워크, 뭐 고객 분석, 웹하드. 그러니까 이 업체가 하고 있는 일과 관련된 단어들이 주된 내용이거든요. 관련 기사를 통해서 뭐 회사에 대한 소개라든지 어떤 계약을 맺었을 때 관련 기사 나온 것들. 그다음에 이제 블로그 같은 경우 보니까 기업 후기라든지 인턴들의 후기 같은 것들이 좀 올라와 있어서 역시나 회사 소개 쪽에 관련된 그런 키워드들이 많이 보였지. 뭐 그 이외에 사실 소만사라는 이 회사에 대해서 뭐 누가 알아서 쓴 그런 글은 없었습니다. 네, 그렇다면은 안쌤 소만사는 채용을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말씀해주신 것처럼 소만사라는 기업은 잘 모를 거예요. 그래서 왜냐하면은 이런 기업 같은 경우에는 정기 공채라기보다는 일반적으로 수시 채용이라든지 상시 채용이라든지 이렇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죠. 제가 찾아보니까 2017년 기준으로 매출이 260억 원.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소만사 여러분 죄송합니다. 네. 우리 조카도 하루에 100원. 네. 260억 정도를 하는 중소기업입니다. 중소기업 같은 경우에는 따라서 이렇게 정기 공채를 하더라도 사람들이 몰리지 않기 때문에 약간 좀 공채가 무의미해서 상시 채용, 수시 채용으로 좀 가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 이 방송을 보시고 소만사라고 하는 기업을 아시는 분들이 이제 좀 생기실 것 같은데 이 기업에 가고 싶으신 분들은 직접적으로 좀 채용을 본인이 좀 도전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형 절차 같은 경우에는 서류 전형, 그다음에 1차 면접, 2차 면접. 여러분들이 굉장히 싫어하는 인적성 전형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관심 있으신 분은 적극적으로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기업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떠도는 한간의 소문부터 확인해 봐야겠죠? 상국이 형. 네, 우리 소만사에 떠도는 소문. 네, 우리 소만사는
뭐든 1등이라고 카더라. 네, 우리 소만사가 우리 개인정보보호 솔루션 업계에서 선두를 달리고 있다고 했는데요. 선두라는 게 실력뿐만이 아니라 최초의 선두라는 의미도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국내 최초 그리고 국내 최고 소프트웨어 기업 소만사라고 하는데 이게 맞습니까? 예. 그 소망서에 대한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좀 보면서 살짝 보면서 하겠습니다. 일단 1997년도에 만들어진 회사고요. 그때 개발한 이래 모든 프로그램이 국내 최초, 국내 최고를 기록하고 있는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좀 소개를 드리면 97년도에는 이메일 부분에 있어서 네트워크 DLP 국내 최초 개발, 또 SMTP 웹메일 분석 기술 국내 최초 개발, 메신저 분석 기술 국내 최초 개발, P2P 웹하드 우회 접속 분석 기술 국내 최초 개발이고요. 아까 말씀해 주셨던 웹키퍼 있지 않습니까? 그 같은 경우에는 시장 점유율이 70%나 된다고 합니다. 이게 뭐 하는 거냐면 우리가 업무 볼 때 비업무 사이트들이 이렇게 들어올 때가 있을 거예요. 그럼 회사 입장에서는 이 사람이 일을 해야 되는데 자꾸 다른 거에 신경을 쓰이니까 업무 효율성이 떨어지겠죠. 이런 것들 약간 좀 방지시켜주는 역할을 하고 있고요. 또 구글 번역기를 통해서 뭐 악성 코드라든지 US 사이트라든지 이런 우회 접속하는 부분도 차단시켜준다고 합니다. 그래서 개인 정보 처리 시스템 접속 기록 관리 솔루션 분야에서도 국내 1위라고 하고요. 여러분들이 다 알고 계신 MS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뽑은 10년 후 세계적 소프트웨어 기업으로 선정되었다고 합니다. 와우.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또 소만사 직원들 연봉 어떻게 됩니까? 네, 자플래닛이 올해 1월에 공개한 자를 보니까 평균 연봉이 3,718만 원으로 되어 있네요. 사원 2,714만 원, 대리가 3,370만 원, 과장이 4,233만 원, 차장이 5,244만 원, 부장이 6,675만 원을 받고 있습니다. 기업에 대해 좀 더 깊숙이 알아볼까요? 핫한 키워드로 기업을 저격하는 시간이죠. 상국영. 네, 우리 키워드를 통해서 기업을 저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꾸기의 해시태그! 우리 첫 번째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샵 오래된 스타트업, 샵 강소기업입니다. 우리 스타트업 하면 보통은 만든 지 얼마 안 된 우리 신생기업을 말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근데 그만큼 오래 살아남기 힘들다는 뜻도 좀 포함이 되어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소만사는 우리 스타트업으로도 많이 알려져 있지만 다른 점은 생긴 지 20년이 넘은 이제는 강소기업으로 자리 잡은 스타트업이라고 합니다. 네, 소만사의 역사에 대해서 좀 알아볼까요, 선생? 네, 이 소프트웨어를 만드는 사람들의 줄임말이죠. 그러니까 소만사가 설립 20년 차를 맞은 개인정보보호 전문 기업인데 사실 대기업이 아님인에도 이렇게 20년 동안 살아남았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왜냐하면 사실 이 국내 수요처들의 입장에선 뭐든지 하여튼 가격을 깎아가지고 구입하려는 그런 것 때문에 경쟁이 심화될 수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살아남았다. 이거는 기술력이 뒷받침이 됐다라는 것이거든요. 예, 200곳 정도 지금 국내 보안업체가 되는데 그중에서 지금 20년 이상 이렇게 살아남은 기업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김대한 대표가 소만사 설립할 때는 사실 이메일이 일반화되기도 전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네트워크로 정보 보호를 해야겠다라는 어떤 생각을 이미 하고 있었다라는 것도 대단한 것이고요. 서울대 공대를 나왔는데 사실 인터뷰를 보니까 이 사람의 어떤 철학이 그대로 담겨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호모 파베르라는 말이 있다라고 이제 시작을 합니다. 좋은 말이죠. 예, 그래서 도구를 만드는 인간이라는 뜻인데 사실 인류 역사는 도구 발전과 함께 진보를 했지만 주부들 입장에서는 정치인이나 법률가가 만든 어떤 법보다도 이 세탁기가 발명된 것이 그분들의 삶을 훨씬 더 좋게 만들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세상을 정말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어떤 정보보호 업체를 좀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런 기업 정신으로 만들었고요. 덕분에 1997년 창립 이후에 지금까지도 어떤 빚이 없고 14년 연속 흑자를 내고 있고 12년 연속 수익 1%를 또 기부하면서 각종 기록들을 세우고 있는 정말 강소기업이란 말이 딱 들어맞는 기업입니다. 20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강소기업이죠. 소만사에 대한 다음 해시태그 한번 볼까요? 네, 다음 해시태그 보도록 하겠습니다. 짜잔! 짜잔.
샵 디도스 방패 샵 웹키퍼입니다. 우리 앞서 소방사의 대표 프로그램이 우리 웹키퍼라고 했는데요. 이름이 우리 웹에 있는 모든 정보를 보여주는 방패와 같은 역할을 굉장히 잘 해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무시무시한 우리 디도스 공격까지 다 막아냈다고 합니다. 네, 골키퍼가 아닌 웹키퍼죠. 웹키퍼네요. 거의 거미줄이네요. 거의. 아, 네, 디도스 공격도 막는다는 웹키퍼 한번 자세히 알아볼까요, 전쌤? 네, 이 소만사의 웹키퍼 중에서도 시큐어 게이트웨이라는 이 소프트웨어와 하드웨어를 결합한 US 사이트 차단 솔루션이 있는데 이게 지금 디도스까지 막는 정도로 정말 대단한 기술이라고 합니다. 해당 시장에서 점유율 60% 이상을 기록할 정도로 지금 많은 분들이 쓰고 계시고 특히나 뭐 중앙부처라든지 대기업, 공공기관 그런 곳에서 돌아다니는 어떤 바이러스라든지 악성 코드 같은 거를 아예 원천 차단하게끔 만들어주는 것들이기 때문에 야한 거 같은 것도 차단. 무조건 차단하죠. 너무 발전하면 안 너무 되는데. 싫어하겠네요. 너무 발전하면 안 되는데. 이게. 한국 씨 집에는 그걸 좀 차단을 해야 될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30분 간격으로 악성 코드가 생성되면 차단하고 또 사라지면 다시 허용해주고 어쨌든 분류의 정확성도 우수하다고 하니까 이 제품이 60% 이상의 기업과 공공기관에서 쓰는 이유는 있을 겁니다. 네. 유겸 학생이 개인 정보 보호에 대해서는 또 어떻게 생각하나요? 아, 저는 진짜 며칠 전에 감쪽 같은 보이스피싱을 당할 뻔한 적이 있어요. 어떤 거였어요? 진짜 근데 요즘에는 막 경찰서 그 분위기를 아예 밖에서 조성을 하고 그 소리까지 재현을 해요, 옆에서. 그래서 넘어갈 뻔한 적이 있어서. 띠리리리 막 하는 소리까지 막 네, 들어오나요? 근데 아빠가 옆에서 계속 잠깐 끊어보라 했는데 다른 사람 목소리 들어오면은 무슨 업무 방해죄 막 이런 얘기 나오니까 저는 무서워하다가 이거 집으로 공증? 그러니까 공인 인증 같은 거 보내줄 수 있냐고 하니까 조금 이따 보내주겠다고 해놓고 안 오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좀 더 확실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해요, 보호가.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정보 보호가 더욱더 중요하다는 걸 저희가 오늘 또 한 번 깨닫게 그렇죠.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그리고 또 이 소만사와 같은 굴지 스타트업이 더 많아지면 좋을 텐데 이 국내 스타트업 현황은 어떨까요, 안쌤? 저는 좀 밝다라고 좀 생각을 해요. 미국 경제지 포브스가 2017년도에 비상할 한국 스타트업 10을 소개했는데 우리가 다 알만한 기업이 뭐가 있냐면 요즘에 광고가 되게 많이 나옵니다. 마켓컬리라고 아시죠? 네, 식재료 정지현 배송해주는. 씨가. 네. 저 오늘 이게 거기서 뭐 주문해야 됩니다. 이따 이게 사실 되게 말해드릴게요. 조그만 회사였는데 엄청 커졌어요. 왜냐면 투자를 되게 많이 받고 있기 때문이죠. 이게 뭐냐면 되게 심플해요. 내가 자정 전에 식재료를 주문하면 새벽에 그냥 우리 집 앞에 갖다 주는 거죠. 그냥 배달에 갖다 주는 건데 사람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부분을 긁어준 거죠. 그래서 요즘에 제 생각엔 광고가 많이 나오는 게 이마트가 이런 서비스를 이제 시작하려고 합니다. 대기업들이 들어오니까 거기에서 이제 또 살아남기 위한 그런 전략들인데요. 이렇게 좀 스타트업이 잘 되면 대기업을 위협할 정도의 어떤 영향력을 미치는 이런 기업까지 좀 성장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좀 밝다라고 생각하고요. 또 지금 정부에서는 다른 부분도 물론 다 강조하겠지만 벤처기업 육성을 목표로 지원금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스타트업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좀 좋을 것 같고요.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또 너무 잘하시는 기업 쿠팡 있죠? 네. 쿠팡을 유니콘이라고 해요. 기업 가치를 1조 원 이상의 비상장 기업을 유니콘 기업이라고 하는데 이런 기업들이 전 많이 나올 수 있는 그런 토대가 될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네.